보이지 않는 뿌리. 한국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2024년 지구의 194개국. 같은 시간, 같은 화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집계 기준 사상 최고 시청 시간을 기록한 단 하나의 작품.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2025년 3월 넷플릭스는 또다시 하나의 이름을 세계에 던집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하운터스. 괴물을 사냥하는 K-팝 아이돌 3인조 헌트릭스의 이야기. 개봉 72시간 만에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화려한 액션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 루미가 부적을 쓰고 미라가 무당의 춤을 추며 조이가 장구장단으로 적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들. 서양 관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멋있지?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봅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지금의 K-방산까지. 이 모든 열광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10년 전, 20년 전. 아닙니다. 그 시작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한복을 짓던 바늘 끝에서, 김치를 담그던 항아리 속에서, 북을 두드리던 손끝에서.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찾아갑니다. 한국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졌는지를. 한복, 선의 철학. 조선시대,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저고리 한 벌을 짓는데 평균 3일이 걸렸습니다. 천을 재단하고 박음질하고 선을 잡는 과정, 그 모든 순간이 기도와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동정이었습니다. 목선을 감싸는 하얀 천, 폭 3cm 남짓. 하지만 이 선이 단 1mm만 비뚤어져도 한복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느질하는 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과시하지 않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선. 이것이 한복이 세상에 전하는 첫 번째 철학이었습니다. 2020년 6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가 공개됩니다. 제니가 입은 개량 한복은 24시간 만에 전 세계 패션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보그, 하퍼스 바자, 엘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우아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디자이너는 답했습니다. 저고리의 곡선입니다. 몸을 조이지 않지만 품위를 잃지 않는 그 선. 수백 년 전, 조선의 바느질이 21세기 K-팝 무대 위에서 부활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복의 미학은 절제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격이 있고, 크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2022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한복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전시명은 Harmony in Restraint. 절제 속의 조화. 관람객 중 한 명이 남긴 방명록 글이 있습니다. 이 옷을 만든 사람들은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한복은 입는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품격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의 첫 번째 DNA입니다. 김치, 협동의 미학. 매년 11월 한국의 골목에는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김장.
가족이 모이고 이웃이 모입니다. 배추 100포기, 무 50개, 고춧가루 3kg. 할머니가 양념 비율을 말합니다. 고춧가루 3, 마늘 1, 생강 0.3. 50년 동안 몸으로 익힌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집집마다 다릅니다. 김신에는 젓갈을 많이 넣고 이신에는 배를 더 넣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 만든다는 것. 김장은 협동입니다. 한 사람이 배추를 씻으면 다른 사람이 절입니다. 한 사람이 양념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버무립니다. 2013년 유네스코는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김치 자체가 아니라 김장 문화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그 과정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심사위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넘어 공동체의 의식이다. 그리고 발효. 김치가 익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맛이 없습니다. 3일, 7일, 14일. 온도와 시간에 따라 수백 종의 유산균이 차례로 활동합니다. 락토바실러스가 환경을 만들고 류코노스톡이 이어받고 와이셀라가 마무리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연속 발효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걸. 2024년 기준 김치는 전 세계 160개국으로 수출됩니다. 뉴욕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김치를 쓰고 파리의 비건 레스토랑에서 김치 타르트를 팝니다. 한 프랑스 셰프는 말했습니다. 김치는 인내를 가르쳐준다. 기다림이 맛을 만든다는 것을. 이것이 한국 문화의 두 번째 DNA입니다. 함께, 그리고 천천히. 국악, 조화의 리듬. 쿵따, 쿵따, 쿵따. 사물놀이의 장당이 시작됩니다. 꽹과리, 징, 장구, 북. 4개의 악기가 각자 다른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따로 놀지 않습니다. 꽹과리가 번개라면 징은 바람이고 장구는 비이며 북은 구름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악기로 재현한 것. 그리고 이 4악기는 서로를 기다립니다. 꽹과리가 빠르게 치면 북이 받쳐주고 징이 길게 울리면 장구가 리듬을 잡습니다. 혼자 빛나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울려야 완성됩니다. 판소리에는 추임새가 있습니다. 명창이 노래할 때 관객이 외칩니다. 얼씨구, 좋다. 무대와 객석이 함께 만드는 음악입니다. 소리꾼은 추임새를 듣고 힘을 얻습니다. 고수는 추임새의 타이밍을 보고 장단을 조절합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연주자와 청중이 분리되지만 한국 음악에서는 모두가 연주자입니다. 2001년 판소리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평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공동 창작성이었습니다. K 콘텐츠 전통의 부활. 2025년 3월 K-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K-팝 아이돌이 괴물을 사냥한다고?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루미는 목소리로 부적을 활성화시킵니다. 미라는 무당의 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안무로 싸웁니다. 살풀이, 승무, 건무. 전통춤의 움직임이 전투 동작이 됩니다. 조이는 장구와 북의 장단으로 적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쿵따쿵따. 리듬이 곧 무기입니다. 서양 관객들에게 낯선 부적과 굿, 장단.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멋있지? 마법 같은데 마법이 아니야. SNS는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이 뭔지, 살풀이가 무엇인지, 장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작진은 무속인, 국악 연주자, 전통 무용수를 자문으로 모셨습니다. 감독은 말했습니다. 전통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K방산, 정밀함의 산업화. 2022년, 폴란드는 한국에서 K9 자주포 672문을 주문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한복의 정밀함이 여기 있습니다. 김치 양념 비율이 정확함이 여기 있습니다. 국악장단의 치밀함이 여기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인이 몸으로 익힌 정확함에 대한 집착, 그것이 지금 첨단 무기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문화. 정밀하게 만드는 법, 함께 만드는 법, 천천히 기다리는 법. 이것이 한국의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짓던 할머니와 반도체를 만드는 엔지니어는 같은 정신을 가졌습니다. 김장을 하던 이웃들과 K-드라마 제작진은 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판소리를 부르던 명창과 K-팝 아이돌은 같은 철학을 공유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산업이 달라져도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그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소리치지 않지만 강하며, 빠르지 않지만 확실한 그 뿌리.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을 지탱해왔고 앞으로도 지탱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한복, 김치, 장단 속에 이토록 깊은 철학이 숨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한국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힘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보이지 않는 뿌리를 함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